의식주라고 하죠. 입는 것과 먹는 것과 사는 집이죠. 대물이 들어올 자리에 불결한 화장실이 있으면 사업이 안 돼가지고 부도나서 파산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뭐 이태리 대리석으로다가 장식을 하고 뭐 한 그루에 뭐 엄청나게 돈이 나가는 금액이 비싼 나무를 갖다가 조경을 해놓고 해도 그 집 터가 잘못되면 무용지물이다 이겁니다. 좋은 터라고 생긴 자리에 가보면 땅 밑에 좋은 기운이 흐르는 맥이 꼭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큰 부자가 되는 비결은 풍수지리에 담겨 있다. 전문성이 없더라도 명당을 찾는 방법, 부자가 되기 위한 풍수, 주택 풍수죠. 물과 바람이 잘 통하는 이곳을 주목하라.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세 가지 불가결의 요소가 있죠. 의식주라고 하죠. 입는 것과 먹는 것과 사는 집이죠. 이게 3대 불가결의 요소고 그 중에 주가 집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자이거나 잘 살고 출세하고 그런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거의 다 풍수지리의 중요성을 가지고 집과 건물을 짓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면 옛날부터 이번 대선 후보 누구의 선영, 선산이 어떻고 풍수지리적으로 뭐 어떻다. 그래서 발복을 해서 이번 대선에 뭐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그 전국 각지의 어떤 점술가나 어떤 그 풍수지리 하시는 분들이 각자의 그 어떤 의견을 내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 풍수지리의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죠.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그 다음에 일반주택하고 건물 등 여러 군데를 보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터는 좋은데 좋은 그 터에다가 건물을 바로 세우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건물이 잘 세워졌다 하더라도 내부 구조를 가족에 따라서 배치가 방이나 주방이나 현관, 대문이나 또 거기에 반대로 화장실이나 이런 배열이 풍수지리적으로 거꾸로 역으로 배열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찍 죽는 수도 있고 부부간에 불화가 생겨서 심한 경우 이혼도 하고 자식이 삐딱성을 타서 탈선을 해서 부모 속을 썩이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실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재물이 들어올 자리에 불결한 화장실이 있으면 사업이 안 돼가지고 부도나서 파산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집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보금자리죠. 집이 풍수를 너무 무시하고 집을 지을 때 들어가는 좋은 자재, 좋은 디자인, 보기 좋게만 하는 것을 최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그 안에 뭐 이태리 대리석으로다가 장식을 하고 뭐 한 그루에 뭐 엄청나게 돈이 나가는 그 금액이 비싼 나무를 갖다가 조경을 해놓고 해도 그 집 터가 잘못되면 무용지물이다 이겁니다. 주택에 사는 사람이 양이다 보니 양택이라고 해요. 죽어서 가는 묘자리를 뭐라고 했어요? 음택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사는 집은 양택인 겁니다. 과학이 발달된 21세기는 풍수를 기의 풍수라고 그래요. 기. 좋은 터라고 생긴 자리에 가보면 땅 밑에 좋은 기운이 흐르는 맥이 꼭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택도 기가 흐르다가 딱 멈춰있는 생기지지의 건물을 바르게 세우고 내부 구조도 바르게 한다면 건강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쪽으로 머리도 회전도 되고 하니까 사업도 잘 되고 자연적으로 부자가 되겠죠. 살아있을 때는 양택이지만 죽은 그 사후에는 음택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러한 음택의 원리도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서 잘 살고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은요
죽어서도 자신이 누울 묘자리를 음택이죠. 죽은 후에도 좋은 길지가 나타나 편안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명당의 주인이 된답니다. 이게 진짜 인과응보의 법칙이겠죠. 명당의 주인이 되면 우리 이제 과일나무는 어때요? 좋은 나무에 좋은 과일이 많이 맺히죠. 그게 선인 선과의 법칙인데 잘 살고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선과가 열려 자손들은 탐스러운 과일이 열리듯이 크게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한다는 얘기죠. 즉 돌아가신 조상님의 묘자리가 명당이고 편해야만 후손이 대대로 발복을 해서 잘 산다 이겁니다. 땅에 흐르는 명당의 기운은 살아있는 물체와 똑같아요. 그래서 맥이 흐르다가 멈춘 곳이 그게 명당인데 거기에 조상님 모셔지면 조상님의 유전자를 통해서 죽은 망자가 편안히 누워 있으면 그 기운을 받겠죠. 땅의 전기가 자손에게 동기 가뭄으로 전해져 갖고 가지와 열매가 잘 맺힌다 이겁니다. 자손들이 그래서 출세하고 큰 부자도 되고 뭐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기업 회장도 되고 하는 원리가 이게 바로 풍수질이에요. 풍수의 최종 목적은 생기가 가득한 장소를 찾아내는 데 있답니다. 이러한 생기는 오직 직감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풍수지리는 산과 땅 그리고 물과 바람 등을 음양오행으로 분석해 활용하는 학문입니다. 풍수에서 완벽하게 아름다운 땅은 없습니다. 살기 좋은 명당은 어떻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풍수용으로 뭐 장풍둑스니 뭐 혈처, 주산, 조산, 주산, 우백꽃, 좌청령 이런 것을 복잡하게 따지지 않더라도 아주 쉽게 아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연의 눈으로 보면 쉽게 명당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나무꾼이나 지금의 그 어떤 옛날 나무꾼이나 등산객이 쉬어가는 자리가 있잖아요. 산에 가면. 그게 명당이래요. 왜? 편안하니까 쉬어가죠. 그리고 또 쉽게 명당을 찾는 방법이 있대요. 산에 뭐가 살아요? 멧돼지나 뭐 노루나 뭐 이런 들짐승 살죠. 들짐승이 잠을 자고 간 자리를 명당으로 보면 돼요. 동물들은요 직감이 강해요. 옛날에 그 보면 바다에서 폭풍이나 이런 태풍이 올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큰 목선이나 이런 데 있는 쥐가 가판 위로 날뛰고 난리친다고 그러죠. 직감적으로 알고. 사람보다 그 직감이 강한 게 동물입니다. 동물들이 잠을 자는 곳은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그곳에서 잠을 잔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첫째로는 수맥이 흐르지 않아야 돼요. 수맥 있는 자리에서 동물이 안 자요. 그러니까 동물은 수맥 탐지기를 갖고 이렇게 안 다녀도 아는 거예요. 본능적, 직감적으로. 가장 좋은 땅으로 물이 잘 빠지는 마사토가 있어요. 그런 땅으로 마사토로 구성된 게 명당인 거예요. 물 빠짐이 좋아서 수맥이 흐르지 않습니다. 마사토에는. 그런데 수맥이 흐르는 땅은 물 빠짐이 없는 진흙이나 찰진 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데는 동물이 와서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람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자, 바람이 몰아치는데 동물이 와서 잘까요? 안 자죠. 동물은 잠을 잘 때 바람을 막아주는 곳에서 반드시 잠을 잡니다. 장풍득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 뒤에는 바람을 막아주는 산이 있어야 좋다는 거고요. 산이 없다면 커다란 나무나 바위라도 있어야 좋다는 겁니다. 그게 또 명당의 조건인 거예요. 세 번째, 앞이 탁 트여서 사방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해요. 왜 동물이 이런 데서 자는 줄 아세요? 천적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앞이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공격 당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들짐승은 잠을 잘 때도 천적이나 그 밖의 포식자들로부터 항상 경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들짐승의 입장에서 보면 잠자리는 자신의 생사를 가늠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그 영적, 직감적인 능력을 활용해 갖고 잠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새가 많이 날아와 앉는 땅은 천기가 내려오므로 하늘의 기운이죠.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좋은 땅은 꿩이 알을 낳거나 짐승이 새끼를 낳거나 또는 새들이 모여 노는 곳을 좋은 땅으로 여깁니다. 알이 부화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수맥은 최소한 치솟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이 부화하려면 수맥이 솟는 찬 땅이 아니라 생기가 뭉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고 바람이 잠자는 양지 바른 곳이어야 되죠. 명당을 찾는 방법은 자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은 장소와 나쁜 장소를 쉽게 파악해서 명당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수지리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노력을 경주한다면 어느 정도는 찾아낼 수 있다 이겁니다. 일반인들도요. 번영운과 재물운을 만드는 것이 바람과 물입니다. 집안에서 반드시 신경을 꼭 써야 하는 것이 바람과 물의 흐름입니다. 막히지 않고 차단되지 않아야 해요. 그러니까 풍수지리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기본 원리가 그거더라고요. 바람과 물이 차단돼서 이렇게 응집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그게 풍수지리의 기본 원칙이에요. 첫 번째로 주방과 화장실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왜? 우리 그 무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방을 조왕신이 있다고, 조왕이라고 그래요. 주방과 화장실은 재물운을 담당하는 영역이에요. 그렇죠? 물이 흐르는 곳이고 가장 많은 물을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왜? 화장실에서 물 내려가죠. 주방에서 뭐예요? 설거지하고 밥하고 하려면 물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방과 화장실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은 잘 흘러나가야 더 큰 재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혈액도요, 사람이 안 돌면 어떻게 돼요? 동맥경화나 이런 거 걸려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물도 잘 흘러나가는 곳이어야 재물도, 이게 막히면 죽잖아요.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힘 없고 더러움 없이 물이 잘 빠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방과 화장실의 바람은 그 환풍작용이잖아요. 환풍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풍수란 바람과 물을 의미하며 이 두 가지를 잘 다루게 되면 반드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명당 역시 바람이 잘 통하고 물이 막히지 않고 흘러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물이 고이는 곳은 명당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 묘자리 같은 거 파보면 그렇다고 하죠. 그 물이 고여가지고 시체가 썩지도 않고 돌아가신 그 분의 망자에 그게 뭐 손톱이 자라고 뭐 머리카락이 그대로 있고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건 흉안 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양택도요. 세 번째로 화장실은 거울을, 주방은 화구를 꼭 신경 써야 돼요. 화구가 뭡니까? 가스레인지 같은 거. 저기 이 불 피우는 곳이요. 상극을 만들어 두지 않으면 절대 좋은 기운, 선한 기운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화장실은 반드시 거울을 통해 음양오행 중 수오행을 조절해 주어야 하는 것이며, 또 주방은 화구를 통해 수오행의 기운이 조절돼야 돼요. 왜? 주방에서 물을 쓰지 않습니까? 건조한 주방이 어디 있어요? 음식 해 먹고 설거지 하려면 물을 쓰잖아요. 근데 화구에서 뭐가 나와요? 불의 기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화장실과 욕실이 따로 있는 집이라면 화장실에도 작은 거울을, 욕실에도 작은 거울을 따로따로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벽에 붙여두고 자주 닦아주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치카치카 하다가 이런 거 튀잖아요? 안 좋아요. 잘 닦아줘야 돼요. 그리고 주방의 화구 역시 절대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 가스레인지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물을 끓이든 뭐 밥을 하든 뭐 찌개를 끓이든 하다 보면 넘치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 그대로 냅두지 말고 잘 닦아주라는 얘기입니다. 더럽혀지지 않도록, 또 넘친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자주 닦아주세요. 그래야 재물운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풍수지리의 원리만 잘 이해하시고 실생활에서 잘 응용하신다면 건강하고 화목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는 건데요. 풍수지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요즘 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물과 바람이 잘 통하고 땅에서는 기가 어떤 그 흐르는 그것만 잘 파악을 해서 잘 실생활에 응용을 한다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충분히 응용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응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